수열이라는 게 뭐냐? 쉽게 말해서 수를 순서 있게 나열한 것을 우리는 수열이라고 합니다. 물론 여기서 수라는 것은 비단 숫자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. 수로 하여튼 표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죠. 뭐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가 하나 있습니다. 자, 그렸어요.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볼게요.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제가 이렇게 그려볼게요.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려질지 여러분들 예상이 되시죠? 이렇게 그립니다. 그 다음에는 또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그려볼 수 있겠죠. 뭔가 규칙성이라는 게 보이시죠? 이걸 우리가 얼마든지 수로 대응시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이 첫 번째 동그라미는 이걸 우리가 1이라는 수로 대응시켜 보면 좋겠네요. 그렇죠? 그 다음 거는 3이라고 대응시켜 볼 수 있겠죠? 얘는 6, 얘는 10.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대응시켜 볼 수 있겠다. 그래서 수열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수를 우리가 나열했지 않습니까? 이것을 이제 한 대 묶어요. 그럼 예를 들어서 1, 3, 6, 10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나열시켜 볼 수가 있겠죠. 요 자체를 우리가 수열이라고 하고요. 요걸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때 뭐 이거를 소가로로 묶기도 하고 저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중가로로 묶어줄 겁니다. 이렇게 중가로로 묶어주면은 요렇게 표현된 것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르겠다? 수열이라고 부르겠다. 뭐 여담이지만 제가 지금 요거 표현한 거 있죠?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삼각수라고 불려요. 삼각수. 기원전 6세기 무렵에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삼각수뿐만 아니라 이제 사각수, 오각수 등등에 대해서 연구한 기록이 실제로 있습니다.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. 대부분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도 뭐 고등학생들도 수열이라는 것을 배울 때 수열이라는 게 되게 뭐 근래에 뭐 수학자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서 연구를 한 것처럼 느껴지실 텐데 사실 이 수열의 역사는요 거의 자연수만큼이나 되게 오래됐습니다. 적어도 기원전 3000년 더 그 이전부터 수열은 연구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. 뭐 남아있는 기록 중에서 최초 기록은 기원전 1650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고대 이집트의 린드 파피루스에서 그 수열의 첫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이게 이제 곡물 분배에 관한 문제가 이제 나와 있는데 지금 당장 고등학교 수학 문제집에 등장을 한다 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을 정도로 그 난이도가 제법 높아요. 그러니까 적어도 그 이전부터 이 수열에 대해서는 꾸준한 연구가 있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. 이제 물론 그때 당시에는 이 수열이라는 것이 유한계의 항만을, 그러니까 이 안에 이제 들어간 이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그러한 수열을 취급을 했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볼 내용이 이 무한수열, 즉 이 안에 포함되는 원소의 개수가 무한히 많은, 무수히 많은 그러한 수열이 이제 본격적으로 취급이 된 것은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기원전 5세기 무렵에 활동했었던 고대 그리스의 학자 엘레아이 제논의 공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죠. 바로 제논이 그 유명한 제논의 역설을 발휘한 겁니다. 뭐 아킬레스와 거북이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이분법의 역설이라든지 아니면 화살의 역설이라든지 이런 이제 역설들은 오늘 저와 함께 같이 볼 이 무한수열 그리고 급수에 대한 이 수학자들의 연구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문제들이었죠. 예를 들어서 아킬레스와 거북이 문제 같은 건 뭐냐? 아킬레스가 기본적으로 거북이보다 10배 더 빨리 달릴 수 있다고 해요. 그랬을 때 아킬레스가 거북이보다 100m 뒤에서 달리기 경주를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아킬레스가 100m를 달릴 동안 거북이는 10m를 이동했다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아킬레스가 이 10m를 따라잡을 동안 거북이는 1m만큼을 이동을 하고 마찬가지로 아킬레스가 이 1m를 따라잡는 동안 거북이는 10cm를 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. 결국 아킬레스는 아무리 거북이를 따라잡으려고 열심히 달려도 절대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아킬레스와 거북이 문제입니다. 네, 물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지금 당장 뭐 고등학생들한테 이거를 던져준다고 하면은 무한 등비급수를 이용해서 아주 쉽게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할 거예요. 뭐 이걸 지금 당장 반박하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. 이제 오늘 이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아볼 거니까요. 이 무한수열과 급수에 대한 연구욕을 불러일으켰던 사람이 엘레아이 제논이라고 치면 실제로 이를 체계화시켰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고대 또 그리스의 위대하신 수학자이신 아르키메데스라는 분을 꼽을 수 있죠. 이미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던 내용이지만 아르키메데스께서는 무한수열, 급수를 이용해서 여러 형태의 면적들 그리고 부피들을 계산하는 법을 체계화시킨 인물이시죠. 그 후에도 꾸준하게 이 수열과 급수에 대한 연구는 있었다가 이를 현대화시키는 데 큰 공을 세웠던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바로 그 유명한 레오나르트 오일러를 꼽을 수 있습니다.
그 전까지는 어떠한 하나의 값으로 수렴하게 되는, 그러니까 하나의 값으로 딱 나오게 되는 그러한 급수를 위주로 취급을 했었다면은 오일러 시대부터 해서 급수가 뭐 진동이든 아니면 무한대든 이런 식으로 발산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급수도 이제 이론적으로 다루게 됐다라는 것이죠. 그리고 오일러가 남긴 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수학의 왕 카를 프리드리히 가우스는 1813년도에 출간한 자신의 저서 초기화 급수 작품이라는 저서에서 여러 급수들의 수렴 조건에 대해서 최초로 엄밀하게 이를 체계화합니다. 그리고 이후 베르나르트 볼차노, 카를 바이어슈트라스 등에 의해서 이 수열의 극한은 현대적으로 엄밀하게 정의가 완성이 되죠.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같이 볼 내용이 바로 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. 제가 올려드린 강의로 전부 다 출력해서